원칙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저는 한동훈만 깐다. 아 그래요? 전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아 이게 잘했어. 비판할 수 있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김금혁 씨도 친한계한테 집단 공격을 당했는데 저는 네. 이게 정치권에서 없던 일이에요. 우리 특히나 보수 정치권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스, 리더, 네. 지도자를 막 공격하잖아요. 네. 그거는 각 캠프나 각 계파마다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실무자급이나 네. 대변인, 스피커들까지 막 마구잡이로 공격하고 난사하는 문화가 친한계 이전에는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친한계는 마구잡이로 다 끌어들여. 거기에 더해서 본인이 저랑 예를 들어서 1대1 토론을 하다가 어느 정도 밀리잖아요. 그러면 본인을 지지하는 커뮤니티에 가서 도와달라고 글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뒤에 페북에서 욕하고 막. 예 그리고 나서 그 위드훈이 카페에 그런 글이 올라오면서 공격받고 있다 도와줘야 된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제가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 2개를 운영하는데 하나는 가족 간의 그런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그냥 매우 그냥 가족적인 채널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데가 전혀 아니라. 안 하는 채널이거든요. 근데 그 채널까지 와가지고 아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 이런 가족을 들먹이면서 욕을 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정말 금도를 넘었다. 그러니까 그 문화가 대깨문 문화예요. 그렇습니다. 개딸 대깨문 문화가 넘어와가지고 보수 정치를 베리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지도자니까 비판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한동훈 욕 먹죠. 네. 뭐 나경원, 오세훈 이런 사람들을 스피커들과 그 밑에 대변인들과 참모들이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 캠프에서도 상대 진영의 보스만 공격하는 게 우리의 원칙이었어요. 네. 근데 친한계는 김금혁도 공격하고 박민영도 공격하고 장해찬도 공격하고 그냥 공격하고. 마구잡이로 난사를 내서 이 정치권을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맞습니다. 서로 간에 이 밑에 있는 캠프의 참모진들이나 스피커들은 어차피 방송국 다니면서 다 얼굴 보고 해야 되는 사이인데 네. 완전히 얼굴도 못 보게 만들고 유튜브 나가서 사적인 걸로 뒷담화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자기들이 TV 토론이나 채널A에서 완전히 발린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뒤끝 뿌리고 네. 이런 추잡한 짓을 해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앵간하면 그 친한계 인사들을 웬만하면 언급을 안 하려 그래. 네. 왜냐하면 보스만 때리면 되니까. 근데 이런 보수 정치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지저분한 문화, 대깨문과 개딸 문화를 가져온 게 친한계다. 뭐 그런 100% 설명을 맞는 제가 얘기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네. 여러 번 당했기 때문에 네.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서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판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나서 또 사적에서 만나게 되면은 아이 너무 심했다 이러면서 서로 주고받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는데 풀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같은 당 정치인에게 적의를 느껴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아니 그 이야기 한번 해보죠. 네. 아니 김금혁 씨 보고 네. 탈북자라서 대한민국에 기여한 게 별로 없다. 네. 이거는 거의 민주당의 임수경이 네. 탈북자한테 이 변절자라고 욕했던 거랑 똑같거든요. 그 최민희 민주당 방통위원장이 네. 박충건 그 국민의힘 의원 그분도 탈북자시지 않습니까? 네, 잘 알죠. 네. 그분에게 독재 국가에서 와서 자유민주를 모르는 것 아니냐라고 공개적인 질의자에서 그렇게 얘기를 이거는 했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건 인종차별이죠. 이건 인종차별이에요. 네, 이건 인종차별이고 탈북자 혐오예요. 이거는 완전히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될 발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민주당의 임수경이나 최민희 같은 사람은 공공연하게 하잖아요. 네. 사과 안 하죠. 사과 안 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짓거리를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친한계에서 김금혁 전 보좌관에게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어떻게 뭐라고 말한 건가요? 당시 박상수 전 변호사가, 대변인? 예, 네. 전 대변인이 이제 그분이 또 자기를 변호사라고 불러주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불러주자고요? 네. 박상수 변호사가 갑자기 느닷없이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제가 쓴 댓글을 읽는 거예요. 제가 그 박상수 변호사님 페이스북에 어떤 비판적인 댓글을 하나 남겼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근데 그걸 하나하나 읊으면서 근데 김금혁 씨는 독재 국가에서 와 자유민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필요하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 나한테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만하다 정말. 네, 그래서 제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당신이 더 알고 당신이 제가 덜 알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있냐. 그리고 독재 국가에서 왔다고 해서 오히려 자유에 대해서 더 잘 알지. 당신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보다 모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더 장황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거기에 또 이제 굉장히 경악스러웠던 게 저랑 굉장히 친분이 있는 진중권 교수가 또 그분도 약간 친한 게 아닙니까? 네. 진중권 교수가 끼어들었죠. 와가지고 네. 독재 국가에 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독재자한테 충성하던 그 버릇 못 고쳤냐? 야, 윤석열에게 충성하지 말아라. 굉장히 모멸적인 발언이에요. 완전히 모멸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개딸들 한 500명이 댓글을 달면서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저는 그걸 보고 박상수 변호사한테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다. 잠깐 분노를 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점잖게 사과할 기회를 드리면 없던 일을 해줄 테니까 사과를 해라라고 했더니 사과할 마음 없음 이렇게 페북에 되게 유치하게 쓰는 거여서 그래 오케이. 아 그러면- 정말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생긴 대로 논다. 아 진짜 생긴 대로 논다. 그 다음부터 그 언더73이라는 유튜브에서 저를 막 조리돌림하고 카페에서 조리돌림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웬만해선 정치인들에게 어떤 그 불편한 감정을 안 느끼는데 네. 살면서 처음으로 적대 감정을 느끼는 게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그 박민영 대변인도 맨날 이야기해 주는데 방송국에서 만나면 맨날 토론 밀리고 발리고 찍소리도 못 한대요. 근데 집 앞에만 가면 여포가 되는 거야 갑자기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네. 방구석에서 글 쓰고 사람도 없을 때 네. 그렇게 자신 있으면 1대1 토론에서 박민영 같은 스피커를 이기던가. 네. 아니 그 이야기도 했죠. 대한민국에 기여한 거 없다고. 아 그렇죠.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네. 자유민주주의에 내가 더 기여했지 당신이 더 기여를 했겠냐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박상수 변호사가 자유민주주의를 구축하는데 뭘 기여한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 사실. 참여연대 출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참여연대에서 넘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대해서 뭘 알고 기여한 것처럼 깝죽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전 친한계 사람들 관심도 없고 그런 듣보잡들 일일이 응대도 안 하는데 김금영한테 한 거는 인종차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인종 혐오예요. 나치 네.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김금영한테. 네. 근데 지는 보수에 대해서 뭘 한다고? 보수 정당에 얼마나 기여를 했다고? 지난 대선에 뭘 했지? 그럼 나한테 와서 배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생긴 대로 추잡하게 놀지 말고. 네. 너무 열이 받네 정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 싶었는데 사실 친한계 중에는 또 저와 친분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 멀쩡한 사람들도 있어. 네. 그 정치 노선이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막 비하하고 인신공격을 하진 않는다고요. 네. 이해는 안 되지만 정치 노선이 다를 수는 있죠. 저도 친한계 의원들 중에는 제가 좋아하고 친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배현진 의원, 박정훈 의원과도 가까운 관계였고 네. 박정아 의원도 참 유능한 분이고 이런 분들은 제가 절대 어디서 비판하거나 공격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생각은 다를지 몰라도. 왜냐하면 제가 다시 말하지만 보스를 공격하고 보스를 비판해야지 그 밑에 있는 스피커끼리 감정 싸움하고 막 소모전하는 게 진짜 세상 부질없는 짓이에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소모적인 논쟁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건드리는 비판은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금혁 보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동생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친구가 대선 때 얼마나 헌신하고 그리고 국가보훈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가치, 우리 보훈의 가치를 살리는 일에 기여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독재국가 출신이니까 잘 모른다? 대한민국에 기여한 거 나보다 없지 않느냐? 이따위 건방진 말을 뭐 정통 보수가 했으면 내가 그래 그러려니 할 텐데 참여연대에 있다가 넘어온 거의 뭐 좌파 프락치 같은 인간들이 그따위 말을 하니까 너네는 도대체 뭐냐? 언제부터 보수였냐? 김어준 뉴스공장 듣고 출근하던 그렇죠. 인간이나 그 밑에 딸랑거리면서 참여연대에 있다가 넘어온 인간이나 너네가 윤석열 정부 만드는데 국민의힘은 여당 만드는데 무슨 기여를 했고 보수 정치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아느냐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는 본인이 사적에서 본인은 여전히 사회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에 정반대되는 사상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그 사상을 버리지 않으세요. 진중권 교수야말로 자본주의의 끝판왕이죠. 그렇죠. 특강 한 번 하고 강의 한 번 하는데 얼마 부르는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네. 다 알지. 방송국에 네. 밥 먹는 사람들이니까. 이분이 출연료에 얼마나 민감하고 난 그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유명한 자본주의니까. 유튜버가 있으면 네. 나 출연료 더 달라. 돈 더 달라. 뭐 독일에 생활비 보내고 뭐 해야겠지. 그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해. 네. 근데 하는 짓은 정말 자본주의의 맹아처럼 네. 돈을 쫓아서 여기가 좀 잘 되면 여기 붙었다가 윤석열 대통령 뜰 때는 거기 붙어서 주가 올리다가 그렇죠. 이제는 또 한동훈이 뜬다 싶으니까 한동훈한테 갔다가 또 이제 오세훈한테 갔다가 한동훈이 나라 깠으니까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네. 그 자본주의 끝판왕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고고한 척 나는 사회주의자고 진보주의자고 하는 게 진짜 내로남불이고 역겹다는 거예요. 저는. 맞습니다. 이게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러지 못한 걸 보면서 사실 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어른이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근데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정말 이런 추한 모습이 보여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처럼 늙지는 말아야겠다. 저 사람처럼 저렇게 변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제 자신을 가다듬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제가 여러분 토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흥분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비도 오고 피곤하고 네. 제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또 되게 중요한 인터뷰도 있고 해서 네. 차분하게 방송을 진행하려 했을 때 차도 엄청 막히고 네. 오면서 다운이 돼서 왔어요. 기분이. 네. 여기 멸콩TV 스튜디오가 저희 집에서 너무 멀거든요. 맞아요. 여기 서초동에 있잖아요. 네, 여기가. 맞아요. 저는 이제 상암 사니까. 저도 인천 사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 오는 길이가. 근데 제가 이 탈북 이슈를 알고 있었어요. 탈북자 비하 이슈를. 네. 그때도 제가 열받았었어. 근데 이걸 다시 김금혁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거 제가 공부했던 네덜란드나 아니면 독일 같은 나라에서 이런 발언 하잖아요. 바로 나치로 사회 낙인 찍혀가지고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이에요. 어떻게 이따위 발언을 특히나 민주당도 아니고 최민희 임수경이에도 욕먹을 발언을 보수 정당이라서 여기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소 과한 말로도 비판도 하고 제가 지금 화가 났는데 여러분 제가 과하게 비판한 거 저 아까 말했지만 그 캠프 사람들 좀 언급도 하기 싫은데 이거는 진짜 인종차별이라서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인종차별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대신 저로 대신 화를 내주셔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이 정상이면 그 탈북자 인종차별한 진중견이나 박상수나 영원히 방송계 퇴출인 거예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언론이 얘기를 해주고 다뤄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기자들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딱히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진중권도 이제는 밸류가 많이 떨어졌고 한물 네. 갔고 이슈가 안 된다 박상수는 이거죠. 누군지도 모르는 소위 말해서 듣보 네 그러니까 이게 화제가 안 되는 거지. 만약에 기성 정치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난리 나는 일인 거예요. 나중에 한동훈 만나면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탈북자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할지 상당히 궁금해서 나중에 뭐 TV 토론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우리 후보들이 그 얘기를 좀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죠. 그 사람이 제 측근이 맞습니까? 언제부터 그 사람이 제 측근이었나요? 네. 성대모사. 저는 탈북자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아우. 성대모사만 해도 소름 돋아. 너무 싫네요. 네.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로 쭉 가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조, B조 네. 토론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일단 A조는 상대적으로 좀 심심할 것 같기는 해요.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 네. 어떻게 보면은 1강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 그다음 있고 안철수 후보도 있고. 근데 이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토론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약간 손해 보는 토론입니다. 왜냐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순위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5등, 6등 이 정도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관계 속에서 그냥 김문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조금 좀 거칠게 다루게 되면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몸값만 올려주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적인 고민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도 중요해요. A조는 청년 미래가 주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연금 개혁이라던가 네. 청년 이슈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청년과 미래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막 붙을 만한 네. 포인트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아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김문수 때리기를 세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1위 후보를 때려야 본인들의 몸값이 올라가니 또 어제 또 안철수 후보가 또 강하게 지르지 않았습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출당시켜야 된다.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손절하고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또 이번 토론에서도 주제와 무관하게 좀 들고 나오지 않을까. 김문수 후보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죠. 입장이 어떠냐. 뭐 윤석열 대통령 출당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달라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논쟁이 오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을 들어보니 지금 출당을 얘기하는 것은 이건 도리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보수가 어떻게 보면은 20대 대선 때 이길지 몰랐던 그런 선거 아니었습니까? 전혀 네. 이길 수 있는 각이 안 보였던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라는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결국은 대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요. 공이 네.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탄핵되고 이제는 잉여의 몸이 됐으니 이제는 우리가 필요가 없어졌으니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거야말로 감탄고토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김문수 후보 측에서 나온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 계속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예. 안철수 후보는
지금 현재 사실은 나경원 의원에게 밀려서 5등으로 내려앉았다는 결과가 많이 나와요. 또 안철수 캠프 내에 그 위기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세게 김문수 후보와 붙으려고 할 거다. 네. 그리고 아마 유정복 인천시장이나 양양자 의원도 지금 약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김문수 때리기 나아가서는 윤석열 때리기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막 같이 드자비질을 해주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냥 오히려 허허 웃으면서 딱 원칙만 지키고 다 품어주고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1위 주자의 덕목이거든요. 맞습니다. 과연 그러한 어떤 유연함을 사실 중앙 정치를 떠난 지 좀 오래였는데 네. 김문수 후보가 그래서 캠페인 초기에는 헛발질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캠프가 보강되면서 좀 메시지도 정돈이 되고 있는데 네. 과연 그런 유연하게 잘 방어하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네, 오늘 오후 2시 A조 토론 여러분 국민의힘 TV에서 봐주시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 TV에 한딸들이 지난 한동훈이 대표할 때부터 들어와서 조직적으로 댓글 달고 그 국민의힘 TV의 댓글 관리자도 한딸이라는 막 여러 가지 설도 퍼지고 있거든요. 네. 그럴수록 여러분이 오늘 오후 2시와 내일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TV에 들어가서 응원하는 후보들 지지하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면서 시청해주는 게 각각의 후보들에게 힘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PD님 슈퍼챗 목록 한 번만 쭉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도 또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아까 안젤리나님, 네. 저희를 위해서 슈퍼챗 보내주신다고 응원 주셨고요. 로삐님도 멸콩 응원합니다 슈퍼챗. 에스더님 미국에서 응원합니다. 자유대한민국 화이팅. 네, 미국 지금 어느 주에 계신지에 따라 시간이 다를 텐데 저희와 시차가 꽤 있는데도 네,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금혁 구박하지 말라는 댓글이 달리는데요. 여러분 제가 구박할 거면 여기다 부르겠습니까? 얼마 전에 아주 맛있는 고기도 사줬습니다. 네. 제 페이스북 가시면 우리 김금혁과 제가 이 보수 진영의 동생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멸콩TV에서 이 보수 젊은 스피커들 키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도 네, 있네요. 뭐 어떤 거요? 무슨 오버로드 작전실이라는 유튜브를 했었어요? 예. 잠깐 하다가 지금은 좀 쉬고 있습니다. 그거 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 생각보다 시청률이 잘 안 나와서 생각보다 잘 안 네, 돼서 쉬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장해찬 최고만큼 크려면 아직 더 많은 시간을 좀 갈고 닦고 좀 휴양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김금혁 같은 자산을 보수 진영에서 정말 잘 키워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김금혁 포함해서 용산 대통령실이랑 정부 부처에서 고생했던 동생들 밥을 한번 사줬는데 네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대 30대 청년들이 기회를 정말 많이 부여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청년 보좌역이라는 제도도 생겨서 처음 만들어졌죠. 네, 뭐 참고로 하자면 제가 만들어서 발표한 그렇죠. 겁니다만 네. 인수위 때 기억납니다. 각 정부 부처에 청년들이 장관 보좌관으로 다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다 우리의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민주당 같으면 이런 20대 30대들을 당으로 다 끌어와서 또 키워요. 쑥쑥. 그렇죠. 처음에 국회의원 시키는 게 힘들면 시의원, 구의원부터 시키더라도 지금 장경태, 전영기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부분 큰 거잖아요. 민주당 그렇죠. 청년위원회에서. 네. 벌써 재선 의원들이에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이런 자산들을 키우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디서 우재준 같은 태양광 개발 사업하던 집안의 낙하산 그냥 부잣집 금수저 낙하산으로 대구에 공천 주고 비례대표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 총리실에서 골프 치고 접대받다가 징계받아서 급수 깎인 애들 그렇죠. 그런 애들 비례대표 줬다가 욕먹으니까 그제야 자르고 또 비례대표 줬던 사람을 또 한 번 더 주고. 주고. 이거는 사실 없던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하니까 청년들이 대통령실과 행정부에서 열심히 일했던 청년들이 애정을 못 느끼고 그냥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네, 너무 그래 안타까운 놓고 일이에요. 시간 지나면 왜 우리는 인재 없냐? 왜 우리는 젊은 사람들 없냐? 아니 다 있어요. 인재가 있고 젊은 사람이 있는데 안 키우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상한 어중이 떠중이 듣보잡들 국민 추천 누구 추천인지도 모르는데 공천 주고 비례대표 주면서 장난질을 치잖아요. 그래서 김상욱 의원 경우도 사실 국민 추천제로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국민 추천제로 들어간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뒤통수를 치고 보수 진영이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도를 좀 이제 손볼 때가 됐어요. 이제 우리도 제발 보수 정신으로 입각을 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그 보수주의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모아서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키우고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을 잘 교육시키면 그들이 나중에 다 인재가 되는 겁니다. 인재가 하늘에서 항상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땅에다가 별을 심고 가꿔야 그게 나중에 곡식이 되는 것이지 항상 다른 나라에서 곡식을 수입해 오면 그 나라의 농업이 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보수 정치권도 이제는 좀 인재를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장해찬 최고의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멸콩TV도 노력하면서 보수 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리아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멸콩 미래의 멸콩 주역들 응원합니다. 굿데이라고 또 귀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리아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투유님 김금혁 보좌관님 상처 많이 받으셨겠네. 같은 청년으로서 함께 인종차별주의자 반국가 세력 청소해요라고 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비조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내일 오후 2시에는 죽음의 조 비조의 토론회가 있습니다. 홍준표,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네 사람이 격돌을 하는데요. 근데 이상 기류가 감지돼요. 어떤 이상기류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네, 한동훈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대선 캠페인 출정식에서 캠프 출정식에서 홍준표 시장이 뭐라 했느냐? 내가 한동훈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본 건 오늘이 처음이다. 그런데 이야기해 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사람 같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람 꽤 괜찮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어떤 전략이냐? 홍준표 시장은 어차피 한동훈은 자기가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컷오프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과 그 세력까지도 내 편으로 땡겨 오겠다라고 슬그머니 당근 하나 내미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결국 홍준표 캠프에서 노리는 것은 김문수 대 홍준표의 구도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김문수가 일강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에게 필요한 약 5%의 지지율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4강 이후에 어쨌든 결선은 2명밖에 못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 결선 2명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자기 표가 될 만한 사람들을 봤더니 나경원 의원은 아닌 거예요. 이철우 지사도 아닙니다. 결국은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근데 저는 홍준표 시장도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서로 지지자끼리 싸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홍준표 시장의 장점은 운동장을 넓게 쓰는 거예요. 네. 어저께 한동훈 좋은 사람이라 했다가 오늘 그 애송이 때문에 정부가 망했다 이래도 하나도 안 이상하거든요. 다른 후보는 그렇게 하면 뭐야 저 말이 왜 저렇게 바뀌었는데 홍준표 시장은 그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게 강점이에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되면 지지자들 사이에서 왜 어제는 이렇게 말하고 오늘 이렇게 말하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내일 토론회에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을 세게 안 깔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 전략이 과연 통할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치러지는 대선은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단 말이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결사 반대했던 청년들이라든가 이 당원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큰 어떤 그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한동훈 대표를 자칫 잘못 끌어안는 그런 모양새라도 취했을 때 이게 홍준표 대표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의 어떤 분노가 나올 수 있다. 홍준표 왜 그러냐라는 그런 어떤 그 지금 커뮤니티 내 여론이 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해줘야 된다. 이게 하나를 얻으려다가 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저는 5%를 얻으려다가 10%가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이 가르마를 잘 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리고 내일 보면은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과 그 한동훈 전 대표 사이에는 격전이 거기가 치열하겠죠. 지금 네. 예고되어 있죠. 네, 사실 이 두 분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때도 한번 세게 붙었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게 된 것이 그때 급기야 자기 해서는 안 되는 말, 즉 동료 의원의 어떤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그렇죠. 네. 나한테 뭐 비리 청탁을 한 것처럼 맞죠.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 앙금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일 토론은 정말 피 튀기는 토론이 될 것이다. 여기서 홍준표 후보가 어디에 서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이고 아마 내일 이 토론 결과에 따라서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본인들의 어떤 그 선택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내립니다. 네, 그래서 내일 죽음의 조라고는 하지만 홍준표 시장 왠지 한동훈에게 러브콜을 보낼 것 같고 그리고 이철우 지사는 네. 또 TK에 존경받는 어른이라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막 세게 인파이팅을 할 스타일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경원과 한동훈의 격돌이다. 네. 여기서 나경원 의원이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그때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의 실체를 알기 전이었죠. 저도 그때 한동훈 대표 찍었거든요. 아 진짜. 네, 빨리 사과하세요.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과하세요. 네. 아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김금혁도 속을 정도로 네. 사람들이 실체를 잘 몰랐어요. 네. 그렇지만 TV 토론회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선전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한동훈이 욱해서 막 패스트트랙 같은 네. 말 실수도 하고 네.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얼마나 활약하느냐가 한동훈의 실체를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까발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조라고는 하지만 여러분이 내일 오후 2시에 국민의힘 TV에서 생중계 보면서 거기 한딸들 위도훈이 잡혀찍고 막 몰려갈 거거든요. 네. 우리 멸콩 시청자들은 들어가가지고 나경원 지지 안 하는 분들도 적어도 내일 토론회에서는 나경원 응원하는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 측이 항상 사용하는 방식이 음. 세력을 동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본인이 어디 갈 때마다 위드훈이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치 구름대처럼 모이는 걸 연출하는 거. 그리고 본인 출마 선언할 때에도 50대, 60대 할머니들 잔뜩 모셔다가 지금 그 다들 서 계셔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뭔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쇼잉을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일 토론에서도 위드훈이가 말해 동원 거기가 약 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5천 명만 와가지고 댓글을 장악을 해도 마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한동훈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착시 효과를 일으키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왜곡된 여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여주셔야 되고 댓글창에서 한동훈 지지자들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지하는 나경원 후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지지한다, 응원한다 이 정도의 댓글만 남겨도 충분히 밸런스가 잡힐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나경원 후보 쪽에 좀 물어봤어요. 내일 토론 걱정되는 거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나경원 의원 측에서는 내일 토론을 고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때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 미처 다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동훈의 실체를 까발리는 모습에 대해서 내일 정말 단도리를 하고 나올 테니 오히려 긴장해야 될 것은 한동훈 쪽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굉장히 결의에 찬 그런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네요.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정말 내일 토론은 꿀잼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정말 꿀잼일 테니까 다들 가서 좀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 국민의힘 TV입니다. 네. 우리가 많이 가서 한동훈은 안 된다는 걸 댓글에서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싸움입니다. 그렇죠. 맨날 우리끼리 모여서 말로만 한동훈 안 돼, 한동훈 안 돼 하다가 뒤통수 맞으면 네. 누가 제일 힘들어지느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힘들어지는 맞습니다. 겁니다. 한동훈이 이번 경선에서 그럴 일 없지만 승리하거나 높은 성적을 거두면 누구의 입지와 위상이 흔들리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힘들어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 보내드려야 된다. 뭐 놔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윤 대통령을 지키기 원해서라면,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끼리만 으쌰으쌰 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 TV 들어가서 오늘 오후 2시, 특히 내일 오후 2시가 더 중요해요. 맞습니다. 들어가서 열심히 댓글 달면서 한딸들의 좌표 찍기를 막아 세우는 것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 마지막으로 채널A에서 네. 뉴스탑10이나 뉴스A 라이브 같은 시사 프로 잘 나오다가 네. 갑자기 출연이 뚝 끊겼어요. 네. 그런데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배우에 한동훈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 맞나요, 김금혁 씨? 제가 아직까지 100% 사실로 확인을 못해서 제가 실명 거론은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뉴스탑10에 한동안 고정으로 나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왜냐하면 고정 패널은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네. 잘려요. 한번 네. 고정이 되면. 왜냐하면 네. 이 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나가는데 한동안 이 북한 우크라이나에 참전을 하면서 이슈가 그렇죠. 계속 있었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거기서 꽤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방송 잘하네 오늘 네. 보니까. 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북한 이슈가 있음에도 다른 패널이 나오고 해서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한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좀 들려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한계에서 제가 이제 그 박상수 변호사랑 이런 좀 여러 가지 설전이 있은 뒤에 또 제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제 개인적 유튜브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를 좀 비판하는 영상을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 뒤로부터 사실 친한계에서 저랑 친하게 지냈던 분들도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왜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라고 압박을 주기도 했었고 실제 그런 압박이 제 방송 출연에도 영향이 있어서 뭐 제작진들이나 이런 분들과 통화를 할 때도 조금 약간 꺼려하는 그런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근데 뭐 저희가 뭐 그런 의견을 100%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좀 시간이 지난 다음 부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결국 친한계가 반발해서 잘랐다는 거를 제작진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좀 뭔가 좀 많이 잘못됐다. 아니 어떻게 저는 솔직히 피렘이잖아요. 저는 뭐 제가 뭐 장혜찬 최고원처럼 방송을 뭐 9개 10개씩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봤자 일주일에 2-3개 정도 하는 사람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누가 정확히 그랬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곧 이름 제 그 석자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문사 출신의 모 논설위원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 이래요. 같은 보수 진영 안에서 한동훈계가 혈안을 올리는 게 종편 장악이거든요. 네, TV조선과 채널A를 장악해서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새 TV조선과 채널A가 약간 한덕수 쪽으로 관심을 옮겨가니까 난리가 났거든요. TV조선과 채널A에 또는 다른 방송에 한동훈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패널이 나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압박을 동원해서 그 사람 방송에서 잘라라라고 하는 게 한동훈계의 전략입니다. 네. 저는 같은 진영 안에서 이렇게까지 추잡하게 정치하고 비겁하고 치졸하게 남의 생계 위협하면서 정치하는 깡패 양아치 집단을 친한계 이전에는 본 적이 없어요. 한때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그 대립각을 세울 때에도 그 제가 그때도 뉴스톱10을 출연하고 있었는데 그 뉴스톱10의 출연진을 보면은 대부분 한동훈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패널로 나와서 대통령의 입장도 변호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게 공정성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공정성이 상당히 무너지고 그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 논설위원이나 그런 분들이 앞장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걸 보면서 그것이 또 그대로 보수 진영의 입장인 것처럼 나가는 걸 보면서 이건 상당히 균형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떤 저같이 뭐 솔직히 아무런 역할도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거는 좀 목소리를 내고 싸워야 되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네,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보수 진영 전체가 친문 좌파, 네. 김어준 뉴스공장 들으면서 출근했던 그 한동훈의 소나기로 떨어지게 된다. 그럼 대한민국은 그냥 문 닫아야 돼요. 그렇죠. 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재명도 이재명인데 보수 진영이 친문 좌파 선에 넘어가면 대한민국의 친명이랑 친문 두 세력만 공식적으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네. 셔터 내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힘내고 필사의 각오로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을 가지면서 될 후보를 밀어줘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누가 되든 최종 후보가 나오면 한동훈은 아니고 네. 그 후보를 중심으로 이재명과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지지자들끼리는 서로 마음 다치지 말자라는 멸콩TV의 기조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